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119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1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이 터져가지고 말이 길어져가지고 2부로 급편성했습니다. 오프닝을 급하게 삭제하고 네. 저희는 무조건 호텔스닷컴과 제휴를 하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가셔서 어디 숙박업소가 필요하시면 레이지 템플은 제외합니다. 농협, 마스터카드 그리고 뭐죠? 갑자기 국민카드요? 아, 국민카드가 됩니다. 네. 엄청난 혜택을 드리니까 빨리 남 얘기몰에 들어가셔서 호텔스닷컴으로 들어가서 아무데나 주무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대마시안에서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원래는 영화 2편 갖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영화 2편으로 한 1시간 반만 해야지 이랬는데.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기획한 이유가 뭡니까? 1시간을 채우기 힘들다. 대충 얘기하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급하게 편성을 했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엄청 빨라지고 계세요. 다음 작품. 네. 골든 슬럼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평하는 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분 혹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여기까지 들었는데 또 뭐 스포일러 나오고 지랄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원래 스포일러 뿜뿜. 스포일러 무조건 나와요. 자, 골든 슬럼버. 이것도 일본 원작이죠. 네. 여기에는 우리 그 시호님이 애정하시는 강동원 네. 씨가 나와요. 강동원 한효주 조합이면 돈을 쏜다는. 투자가 잘 된다면. 대기업이 돈을 트럭으로 싸들고 온다는. 하지만 손익분기점은 넘지 못했죠.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영화 제작비 75억이고요. 손익분기점이 270만인데 들은 게 관객수가 138만. 잘 안 됐군요. 잘 안 됐군요. 일단 이 영화도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이 영화가 재밌어요. 무슨 원작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일본의 소설을 갖고 왔고 네. 그걸 갖고 영화를 했고 그걸 다시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한국과 일본이 고민해낸 방식 그래서 그걸 풀어낸 방식이 서로 상이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해요. 일단 뭐 이 영화의 아주 간단한 개요만 얘기해드리면 평범한기 그지없는 청년이 외모는 안 평범한 키 188에 평범한 구둥신 청년이 네. 평범한 눈부신 외모의 구둥신 청년이 구둥신 청년이 정말 평범하네요. 네. 진짜 평범하다. 요즘 구둥신 안 되는 사람 어딨냐? 저희랑 큰 차이는 없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럼 구둥신 다 되지 뭐. 구둥신 뭐야? 근데 그 구둥신 청년이 우연히 어떤 정부 조직의 음모로 정부 요직에 있는 네. 대통령 후보 뭐 일본에서는 총리 네. 암살 법으로?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추격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범인이 아니고 네.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몰렸고 이건 음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모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쓰는데 이제 문제는 주인공이 약간 들 떨어졌잖아요. 네. 약간 좀 지능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쵸. 지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보는 아닌데 보통 사람 IQ를 100으로 놓는다면 한 65 정도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기엔 조금 이상하지만 공감 직능만 뛰어난. 너 지금 내 말 뭔지 모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그런 사람인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지금 무슨 내가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실례되지만 내가 질문해도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분의 힘이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거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때문에 위기를 그 힘으로 탈출한다 뭐 이런 약간 대책 없는 바보 같음으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일 간에 좀 따로따로 풀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죠. 일단 일본판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소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본판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 영화 얘기하는 거죠? 영화입니다. 예. 일본식 톤업된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약간 왜 거북이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달린다. 그런 류의 예. 대도 않는 설정과 황당무계한 걸로 왜 이렇게 약간 느릿하면서 이상하게 황당하게 그런 코미디를 풀어나간 일본식 영화들 전통 그렇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이 아시진 않지만 그 저기 사부라는 감독의 네. 먼데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본식 톤업된 코미디가 아주 잘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근데 그게 또 일본의 메이저 영화다 보니까 약간의 규모감과 함께 붙었을 때 정말 잘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일본 정서를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 영화를 보고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박중훈 배우가 일본판 골든슬럼버가 나왔을 때 화를 내셨어요. 뭐 영화 이따위냐. 근데 왜냐면 일본판을 보고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 설정이 너무 많아. 중간에 뭐 동네에서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진짜 주인공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쇄살인마가 나타나서 걔를 도와줘. 이게 말만 들으면 완전 이상하잖아. 설정 에러잖아. 이 누가 그런 설정을 집어넣는데 이게 톤업된 코미디다 보니까 그런 설정들이 다 무마돼서 오히려 재미를 줘요. 그 설정이. 근데 이제 그게 그 일본식 코미디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특히 한국식 리얼리즘이 익숙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건 거의 뭐 4885를 다 잡았는데. 살인마가 산다. 4885 옆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황해에서 온 쌍둥이 하정우가 나타나서 MG 4885 MG 따로 왔다고.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렇죠. 설정뿐만 아니라 어떤 장면들도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다가 피식피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어서 피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사실은. 그래서 골든슬럼버는 바로 그런 일본식 코미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자기만의 그 완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좋은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리메이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골든슬럼버가 비틀즈 노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골든슬럼버 노래가 사실 비틀즈 노래는 특히나 드라마틱하잖아요. 좀 노래가. 실제 일본판 보면 골든슬럼버 터져나오는 순간 좀 그죠. 그 일본 영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제목으로 나올 만한 그 타당성이 잘 썼죠. 충분히 있죠. 훅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대에게가 망쳤는데 어쨌든 훅이 있어요. 골든슬럼버가. 근데 고 신해철에게도 그 어떤 위로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원래 그거와 함께 뭐가 있냐면 이 환타지성이 갖고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환타지로 때려버리니까 사실 톤업된 코미디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 주인공의 나이브함, 그 주인공들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뭐랄까 상황은 현실적인데 나를 용의자로 뭐 살해 용의자로 뽑고 전 정부에서 나를 다 쫓는데도 사람들이 너 신뢰해 얘를. 난 너가 착하다는 걸 알고 있어. 넌 범인이 아닐까 하면서 얘를 도와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와중에 터져나오는 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 눈물이 날까라는 그러면서 골든슬럼버가 막 나와. 영화 보다 보면 웃기면서 눈물이 나.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너무나도 우직하게 그 바보스러운 그 톤업된 코미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환타지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만화 옛날에 좋은 사람이라는 만화. 네. 가의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인 건 거죠. 그죠.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아주 한 일간의 해석을 두 개를 정확히 보여줘요. 네. 좋은 사람이 왜 네. 중간에 고베 대지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만화 자체가 그런 환타지란 걸 생각 안 하고 고베 대지진을 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접근을 해. 아. 한국판 이 골든슬럼버 한국판 리메이크처럼 리얼리즘적인 접근을 했다가 현지인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자 그럼 이제 한국판을 얘기해 보죠. 왜 그러냐? 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톤업된 코미디가 안 먹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안 먹힌다라는 것보다는 그게 좀 극단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좋은 선례가 아직 없어요. 그 장르가. 그렇죠. 네. 저 시도는 몇 번 했었는데 다 네. 망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옛날 박봉건 가출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조류가 있었어요. 이런 네. 식의 약간 뜬금포 개그를 남발하는. 아, 그런- 유일하게 괜찮게 찍으신 분이 저기 2층 약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2층 류인데. 약당 뭐 저기 그 네. 2층 약당 감독님의 전작. 예, 그 달콤살벌한 연인.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약간 황당한 설정을 깔고서 코미디를 깔고 간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영화들의 그 흥행 추이를 봐도 네. 이게 수요가 크지가 않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 몰입이 안 되나 봐요. 한국 관객들이 그런 경우에. 게다가 이제 이건 있죠. 이제 앞에 리틀 포레스트 때부터 연장해서 한번 얘기해볼, 그리고 이후에 다룰 영화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언급될 얘기지만 한국 영화가 블록버스터로 재편됐잖아요. 네. 즉 대형 배우가 이걸 하겠다. 방금 말했던 강동원 한효주 조합이 이 시나리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돈이 투자비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블록버스터화가 돼서 나쁜 점이 뭐냐면
대량 한 200개, 400개 관을 때려서 이렇게 홍보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제작비가 상승돼요. 왜?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 머니샷들이 많아지죠. 네. 머니샷, 막 대규모 막 샷들이. 돈을 때려부은 샷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보편 취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까 박봉건이나 아까 성공했다고 했던 그런 달콤살벌도 달콤살벌. 달콤살벌 특히 성공했잖아요. 네. 달콤살벌이 성공했다는 건 달콤살벌이라는 영화의 제작비 대비 사람들이 본 수가 많다라는 거지. 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100억 단위로 들어가지고 100억이 되는 달콤살벌한 여인처럼 찍을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그렇게 하기 냅두질 않죠. 그러면 이제 보편 취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골든 슬럼버 내가 보기엔 이 영화가 음모론에 의해 희생된 한 개인이 정부의 요원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네. 이 사람이 그걸 추격을 피해서 어딘가 도망간다는 얘기 자체가 그 블록버스터 액션물로 만들기 굉장히 적합한 얘기만 듣기에 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참 좋은. 거기다가 일본에서 검증됐다라는 이미 검증된 선례가 있죠. 검증을 그리고 2번이나 됐죠. 어. 잘 읽히는 좋은 원작이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록버스터의 소재로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보기엔 정크가 났다고 보는데 어쨌든 블록버스터의 소재로 채택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한국에서 전략을 틀었잖아요. 네. 우리 노동석 감독이 내가 보기엔 저 톤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포로 살인자가 나타나서 안녕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톤으로 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본 감상이 뭐였냐 이거죠. 어떻게 레너미 오브 보셨냐요? 스테이트. 솔직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어요? 단 한 컷도 제대로 찍힌 컷이 없는 영화다. 내 기준에는. 야 우리 네, 박사 좀 이제 이게 새치혈하고 이게 네. 너보고 찍어봐라고 하면은 100억짜리 영화 저한테 찍게 해주시면 저야 고맙지. 왜 못해? 하면 되지. 하고 욕 먹으면 되지. 아, 그렇지. 나도 해주세요. 저 네가- 100억 주시고 강동원 한효주 주시면 네. 뭐 망했다고 뭐 어디 잡혀 갇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게 뭐 배임 횡령이 되는 그죠. 것도 아니고 난 뭐. 최선을 다할 거야. 나도. 뭐 그러니까 새치어라 쉽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가 찍어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찍을 기회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찍어보겠습니다. 일 때려치고 제가 스텝으로 취직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노동석 감독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옛날 이제 단편으로 처음 유명했던 그 초롱과 난가 이런 보시면은 되게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건드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르하고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중간에 몇 작품들을 제가 못 보긴 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궤적을 걸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액션 씬들 자체가 그 톤업된 코미디의 냄새가 원작이 갖고 있는 냄새가 액션 씬 안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액션은 한국식 액션이야. 그러니까 액션이 머니샷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네, 들인 그죠. 예. 각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보면 예를 들어 처음 만나서 이거 스포일러 다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네. 처음 만나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요원이던 그 두 사람의 액션 씬을 보면 정소민 씨가 했던 유미 씨가. 그 보면은 코미디가 섞인 액션을 하고 싶었던 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외국에는 사실은 이제 일본은 사실 액션을 잘 못 찍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일본은 그거를 코미디로 넘겨요. 예를 들어 네. 춤추는 대수사선, 네, 네. 뭐 트릭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액션은 적당히 느낌만 보여주고 그 상황 자체의 코미디성으로 사실은 무마를 하는데 네. 그 코미디가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볼거리를 그쵸? 제공할 네. 때. 근데 영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에밀리 블런트랑 빌라이가 나온 와일드 타겟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라든가 혹은 키스 뱅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다못해 블록버스터로 치면은 그런 류의 정서를 녹이는 거는 스필버그나 최근작의 그렇죠. 미션 네. 임파서블도 하는 네. 거잖아요. 그 김박감소의 코미디가. 네. 그렇죠. 유머러스함이 어. 같이 있는. 근데 둘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골든 슬럼버에서는. 근데 액션씬 대부분이 그런 어이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게 아다리가 이렇게 많네? 라는 느낌으로 코미디성을 함께 갖고 있는 액션씬을 규모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쪽도 성취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둘 중에 어떤 걸 내가 더 잘할 수 있나 혹은 이 상황 안에서 뭘 더 잘할 수 뭘 더 해내야 돼 중점을 둬야 되나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드라마는 잘 살려가야 되는 거고 액션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럼 액션의 일단 액션 기본적인 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되게 관성적으로 자기 톤이 없고 관성적으로 한국 영화 안에서 하던 액션을 그대로 하면서 그 안에서 억지로 코미디성을 주려고 하다 네. 보니까 아마 약간 그런 그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전소민 씨랑 액션하는 그 장면에 네. 막 그 요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막 착지하는 장면에 탁탁 자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 본인 그 제작진이 제작할 때는 그런 것들 어떤 유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정소민 씨 강동원이 하면 유머겠지. 그 정소민 씨 특히 머리 이렇게 네. 뒤통수 맞고 그런 거
거 이렇게 네. 유머 포인트로 쓰려고 한 거죠. 그치, 거기서 근데 웃음이 나야 되는데 웃음 안 나잖아요. 네, 웃음이 안 나고 아이고 아프겠다 이 생각. 저기를 어째. 네, 심지어 아이고 배우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 맞아. 보면서. 그러니까 실패한 액션 씬이에요 이게 다. 그 사실- 뒤로는 그런 코믹한 어떤 시도조차도 사실 없어지죠. 그 장면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강동원 김희성 씨가 씨랑 김희성 씨가 그 요원이랑 잠깐 할 때도 선배님 어쩌고 하는 그것도 조금 전 살리려고 했는데 놓친 것 같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그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또 강동원 씨가 도망가다가 상가 화장실에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요원이 이렇게 네네. 총 쏘는 요 장면도 분명히 개그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개그를 하려고 그랬는데 개그였군요. 전 처음 그거 생각도 못 개그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장면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요원은 강동원 씨가 그 화장실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고 강동원 씨는 얘가 옆에 있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는데 그 우연히 총알을 피한 거잖아요. 네. 사실 요원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서 쏘면 내 말이 끝이에요. 그 말이에요. 왜 위로 가서 안 네, 쏴? 근데 요원 간에는 얘가 눈치를 못 차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강동원 씨가 의도치 않게 고개를 숙여를 피했다라는 요 합이 맞아가는 거 안에서 코미디성을 살렸어야려고 했는데 이게 합이 안 너무 맞았어. 합은 맞았어. 한국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코미디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야. 이 씬 설계 안에서. 네. 이거는 사실은 영화 얘기가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둘째치고 각 장면들이 설득이 안 되고 어떤 포인트를 재밌게 보라고 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니까 사실은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둘째 얘기고 진짜 둘째 얘기. 네. 그래 놓고서는 뒷부분의 얘기를 해결할 때는 그냥 이건 코미디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톤업된 코미디에서나 그 통용될 만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갈등을 해소를 시켜요. 상황을 해소시키고. 그래 버리니까 뭐지 이거 리얼한 느낌으로 봐야 되는가 코미디로 봐야 되는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보는 내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체적인 그 일본 영화는 시종일관 그 톤 앤 매너를 시종일관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톤 앤 매너를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이고 나의 원래 영화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영화의 본령이 이거니 여기서 오버 안 하겠다부터 있어서 일본 골든슬럼버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어떤 식이냐면 돈이 들어갔고 머니샷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능적인 레퍼런스를 너무 차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 모든 톤 앤 매너가 안 맞아요. 톤이 다 튀는 거야. 예를 들어 액션이다. 네. 그럼 액션 레퍼런스를 차용해. 그래서 액션씬을 찍어. 그리고 여기는 감정씬이야. 그러면 또 감정. 그 감정의 레퍼런스 다른 걸 차용을 해.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진지한 리얼리즘에서 따온 장면 같고 그렇죠. 이 영화는 어떤 코미디에서 따온 장면 같고 영화가 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원래 이렇게 영화가 톤이 왔다 갔다 할 때 알겠지만 최후의 방법. 감독님마저도 만약에 이거를 지금 헷갈리고 있을 때 최후의 방법은 배우가 이거 문 떼는 거거든요. 그죠. 예.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문 떼는 유일한 마지막 접착제가 있어요. 생활연기. 생활연기 맞아. 생활연기가 계속 너스레를 떨면서 어쨌든 톤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너스레를 떠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나 혹은 오달수 송강호 씨, 송강호 씨 분들. 주연급으로는 네. 그리고 조연으로 그 옆에서 왜 주연을 도와서 너스레를 떨어줄 사람이 오달수 씨라든가 뭐 이런 곽도원 씨라든가 네. 이런 그런 분들이 옆에서 나와서 그 이상하게 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톤 앤 매너를 다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맞춰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톤 앤 매너를 아무도 그 생활 연기를 일부러 빼려고 그런 건지. 근데 이게 보면 영화가 또 내용이 많아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바빠요. 맞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마도 없는 거야. 맞아. 사실.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없으니까 생활 연기를 한답시고 하지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결들이 다 불쑥불쑥 이렇게 다 톤이 틀어지는 거지. 그 톤이 틀어지는 가장 큰 지점이 거기죠. 액션 그 음모론에 이제 그 쫓기는 그 상황에다가 어릴 적 친구들의 상황이 네. 이제 오버랩이 플래시백으로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그 현재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 나오는 내용이 많을 뿐더러 네.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굳이 제가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미 아까 말했듯이 머니샷은 이미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요. 강동원과 한효주가 나오고 투자는 돼 있고 그 돈은 써야 되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런 영화들 많았잖아요. 뭐 제목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음모론에다가 막 뭐 많아. 감시자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영화들 무슨 많았잖아요. 자자 돌림 많아. 그런 내부자, 제보자, 내부자인지 내보자인지. 그런 기술자자, 것들이 그런 것들이 충분해서 막 이렇게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아마 그 타겟을 잡아서 투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노동석 감독님은 근데 이게 아무런 변별성이 없어. 골든 슬럼버라는 원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션과 음모를 해서 추격을 당하는 거는 그 전에 다른 비슷한 영화들과 차이 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변별성으로 차이점을 주려고 한 게 바로 그 어릴 적의 친구들과의 그 관계와 감정과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들은 그 액션 씬들은 그 전에 봤던 다른 비슷한 영화가 좀 막 헷갈려요. 무슨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뭐 정우성 씨 나왔던 이런 영화들 많은데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친구들과 얘기는
응칠 응팔 시리즈를 보는 것 같아요. 하필 또 그 겹치는 배우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양쪽에서 전혀 붙지 않은 이게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게 그게 안 돼요. 근데 일본 원작에서는 그게 다 물려서 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거기다가 그 기능성이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한국 거는 그 조연들이 기능이 없다. 예. 일본 거는 그 조연들이 되게 짧게 나오면서 다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그죠. 캐릭터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주고 가거든요. 네. 특히 그 여주인공 예. 일본판에서 다케우치 유코가 지금 했는데 한국에서 한효주 씨가 한 그 역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서 다케우치 유코가 했던 그 배역의 캐릭터가 되게 웃겨요. 자기 애를 손목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해. 그래서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도와주는 어떤 네. 그런 캐릭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캐릭터의 그 섬세한 그 결이 예. 이전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캐릭터고 애엄마인데 아주 왈패도 아니고 아주 막 어머 모르겠어 하는 여성성도 아닌 것이 뚱하면서도 뭐 또 옛날 사귀었던 남자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남자에게 불만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혼할 건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런 복잡미묘한 걸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되게 멋진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가 많은데도 그냥 옛날에 사귀었던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마지막에 전화 한 통 걸어주는 여자야. 예. 아니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게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할 게 너무 많지만 그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그 교통방송의 중간에 그거 하시는 네. 분이잖아요. 뭐 어디가 막히고 시보. 이거 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 일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유명한 여배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그 마지막에 그 나오죠. 그 저기 영화상에 나왔던 네. 그 여배우를 여배우에게? 처음 여배우를 구해주면서 이렇게 의인으로 유명해졌다는 네. 설정이 붙어서 네.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그럴 만한 세계를 그렸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만한 세계를 그렸으면 괜찮은데 그 액션과 음모론이 진행되는 상황은 굉장히 리얼하게 가려 설명을 열심히 해.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은 또 갑자기 코미디성을 갖고 와서 네. 들어와라고 해버리니까 계속 뭐지 장난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 영화 솔루션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연기는 없고 네, 팀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방금 캐스팅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참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사실은 영상물의 헤게모니가 TV로 넘어갔구나 싶어요. 저는 그걸 느낀 게 방금 이야기하신 응팔 네. 응사에 나왔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고 그 친구 역할들을 보면 다 거기 나왔던 분이요. 물론 응팔 삼천포 역할하시는 김성규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윤종빈 감독이 먼저 저기에서 범죄자에서 발굴을 하긴 했지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유재명 씨 네. 그 비밀의 숲에서 그 비슷한 역할로 그 황국장 역할을 하셨던. 그렇죠. 그렇고 보고 거기에다가 거기 나오는 주요 배우들을 설정을 캐릭터를 넣을 때 그 전작의 아우라에 엄청나게 크게 기대요. 그렇죠. 김대명 씨도 예. 그냥 그 전작 미생이라. 미생 네. 캐릭터잖아요, 네. 사실. 거기에 있는 거 엄청나게 기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이 배우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쓰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구태의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효주 씨도 그렇고 강동원 씨도 그렇고 그 이 두 분이 원래 주연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캐릭터들을 배우를 설정할 때부터 설정한 이 의도들이 보면은 사실은 영화가 그 영상물 제작하는 이 산업 안에서 그래도 가장 존중받는 매체였던 네.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시류에 영합하기엔 너무 이 제작 텀이 길다 보니 자기 거를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TV에서 선제시를 하면 그걸 뒤늦게 쫓아가는데 이미 유재명 씨 벌써 그런 역할 몇 번 해가지고 본인도 질려서 이제 안 하려고 할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재탕을 하고 김대명 씨. 김대명 씨도 마찬가지. 유재명 씨 그 경찰청 역할했던 그분들도 그렇고 그 비슷비슷한 이미지를 계속 재탕하는 걸 극장에서 본다는 게 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도 되게 기획적으로도 안 좋은 판단이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의 숲 같은 드라마는 보면 16부작인데 네. 사실은 골든슬럼버의 이야기가 주는 긴장감은 비밀의 숲 16편 그 16편으로 일주일에 2편씩 찍어내야 되는 그 드라마 텀으로 봐도 그것보다도 텐션이 떨어져요. 얘기의 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 정도 제작비와 시간과 시간을 들여서 찍는데 TV 드라마 일주일에 2편씩 찍는 TV 드라마보다도 밀도가 떨어지면 거기에다가 TV 드라마에서 이미 제시한 이미지를 재탕하고 있으면 난 이런 영화는 왜 찍는 건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찍을 거면 왜 찍지? 이게 진짜 좋은 기획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제 제 생각엔 네. 블록버스터화된 한국 영화의 어떤 패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증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봤던 거. 실제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걸 딱 줬는데 엄청 상상력이 뛰어나셔서 투자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좀 대충 시나리오를 읽고 머릿속으로 쫙 돌려보니까 야 이건 진짜 못 보던 정말 엄청난 영화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 그건 보통 어지간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네. 훈련된 사람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단물 다 빠진 걸 재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상이 되는 것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기획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한다고 의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려는구나라고 상상이 되는 건 내가 본 거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단물 빠졌어라는 정도가 돼버리면 근데 이걸 단물 빠졌어 생각 안 하고 그치, 이제 단물을 빨겠다. 익숙해서 사람들이 이 코드를 좋아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이 골든 슬럼버의 기획안을 갖고 왔을 때 이 스펙 강동원 한효주 씨가 나온다. 그리고 일본에서 검증된 원작 영화화했어? 일본에서 영화화했어도 히트했어요. 그러면 원작도 좋고 히트해서 그런 전력도 있고 그 레퍼런스 가져오면 되고 배우 누구야? 어째 좋고 이 써있는 스펙만으로 이 영화를 분석하고 구성해 보면 이 영화는 되는 영화야. 왜? 블록버스터란 관점으로 보면 근데 방금 말한 게 이걸 뒤집으면 방금 박 박사가 말한 얘기가 돼요. 구태의연한 거. 네. 남들 다 하고 이미 단물 빠진 걸 갖고 와서 또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인해 거기에 가미한 게 한국형 액션이겠지. 근데 그것조차도 어디서 본 검증된. 그러니까 내부 자료에 레퍼런스 체크화된.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를 물론 감독님이니까 이걸 빠져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나름의 노력을 했겠지만 그분도 우리 못지않게 영화를 많이 보고 노력하셨던 제가 사실 노동석 감독님 그전 영화들을 거의 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감독님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러니까요. 시스템과 이런 걸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연출력을 따지기 전에 시스템을 따져보는 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연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수를 했느냐를 따지는 것과 이 시스템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느냐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좀 이렇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혼용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스펙 얘기를 한 게 그 스펙이 결국 이렇게 영화 찍으라는 업무 지시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시서에 따라서 이 안에서 감독이 자기의 상상력을 펼치라는 어떤 그 제한된 바운더를 던져준 거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감독님을 욕하실 사람들은 감독의 상상력 부족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 바운더리가 상상력으로만 커버치기에는 너무나도 사람을 옥죄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양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한국 영화가 정말 많이 발전했고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영화라는 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스템의 압박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그죠? 그 와중에 그걸 뚫고 자기 거를 보여주는 연출자들이 일부 있죠. 일부 있죠.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다 걸러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 우린 좋은 것만 보는 건 거고 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필터를 해서 다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노동석 감독이 특별히 나쁜 감독이다 말하기도 웃겨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상황을 짐작을 해봤을 때 그 안에서 감독 연출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건 아니지 이거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연기 톤이라든가 기본적인 작품의 유기성을 어느 정도까지도 맞추지 못한 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기본적인 게 맞춰진 상태에서 이건 너무하네 이거는 이런 설정엔 난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 나와야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인 만듦새에서 이거 삐걱대 버리니까 이제 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만듦새에 대해서. 사실 저도 다른 영화 이번에 얘기하는 다른 영화들은 보다도 골든 슬럼버는 마지막에 보고 정말 이게 굉장히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거를 그냥 짜증스러운 마음과 이걸 내가 왜 봤지라는 이런 마음과 더불어 내가 보라 그랬어. 맞아. 대표님이 보라 그래서. 기회를 애써 피했는데 나 때문에 맞았어. 이게 무슨 한국 영화의 어떤 이런 제가 걱정한다고 바뀔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이 밀려서 마지막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영화가 다 끝나고 에필로그처럼 네. 그 옛날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밴드를 골든 슬럼버란 바에서 네. 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밴드 그런 장면 굉장히 많죠 영화에서. 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이 15너치가 아니라 1너치의 감흥도 없어요 그 장면에서. 네. 보면서 그때 이제 제 집에서 이제 다른 친구가 와 있어서 딴짓을 하고 제가 보다가 영화를 다 보고 그 장면 끝까지 보고 멈추면서 욕성으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영화 보고 그랬다고 영화 보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너도 보라고 뭐 이러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골든슬럼버는 그러니까 까기 시작하면은 샷바이 샷으로 밤새 깔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샷바이샷이 미숙하다고 해서 나쁜 감독이 되진 않아요. 그럼 잘하는 게 뭐가 있어야겠지. 그 연기가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중심은 잡고 가야지. 자기가 뭔 얘기를 근데 과거 장면 모르겠어. 원작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원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짐작컨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못 봤으니까 패스하고 보면은 과거 장면은 왜 나오는 거지라고 해보자면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사람이 과거부터 사람이 좋아서 인덕을 많이 쌓았구나 라는 얘기. 그리고 그때 자기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있었던 어떤 시대가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한 현재 시대를 대비시키고 싶었구나. 그죠. 이었겠지. 그러면서 그 지나간 청춘이 골든슬럼버 황홀한 낮잠이었겠고 지금은 현실이지만 난 앞으로 또 그런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 얘기와 영화 전체가 진행되는 이 각 개별 씬들이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야. 그게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신기한 게 굉장히 그 결말을 보면요. 일본판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음모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살겠다. 비루하고 비참해지더라도 사는 게 내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비참해지더라도 난 끝까지 도망간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바로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비현실적인 코미디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해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그 처음에 그걸 윤계상 그 친구가 던지고 시작하죠. 그죠. 그 일본 영화에서 주제로 던져졌죠. 그죠. 끝에 가서 주제가 되었던 것들이 얘기 시작할 때 스타트부터 던져지죠. 근데 한국 영화는 쭉 보고 나면 어떤 정반대예요.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구성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결말로 가고 싶은 거야. 맞아요. 내가 이 정부를 이기겠다. 모든 걸 폭로해서 이 정부의 목을 따겠다. 근데 물론 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날람에서 일전에 계속 했던 얘기지만 뭐냐면은 일본은 혁명에 실패한 나라고 한국은 혁명에 그 87 체제도 만들고 대통령 탄핵도 시킨 나라니까 네. 그 자체가 뭐 꿔볼 수도 없는 꿈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 네. 여전히 법은 우리에게 멀잖아.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인 혼자서 했는 일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결론이 가장 현실적인 게 맞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리얼리즘적인 기반의 예. 그 설정들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가 뒤집겠어라는 게 목표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설정은 듣기에 영리한 게 그건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목표가 소박하잖아. 소박하다고 하면 말이 안 돼. 소박하죠. 네, 소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걔 나름의 방식으로 피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정부를 정면으로 맞서겠어. 맞서겠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그럼 어떻게를 설명을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피해갈 방법이 없어. 어떻게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가 설득력 있게 묘사가 되려면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한 시나리오와 신설계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시호님 계속 말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처럼 예. 정교하게 그거 아구를 다 맞춰야 돼. 예. 짝짝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되게 느껴지게끔. 그죠. 네. 그 말이 되는 거를 하는 와중에 또 그 친구들과의 관계와 그 설정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한재 감독님 하시죠. 훌륭하신 분이면 다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이미 프로젝트였어요. 네. 시작부터 사실에 보면. 솔직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골든슬럼버라는 원작 얘기를 저는 못 봤지만은 특히에 여기에서 그 착한 사람이다라는 특이한 설정? 캐릭터 그리고 과거의 얘기가 주는 어떤 노스텔지어 이런 코미디성을 빼고 정색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 원작이 많이 충무로에서 굴러다니는 흔한 수많은 스릴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는 순간 완전 원작에는 어떻게가 거의 구현되지 않아요. 왜냐면 네. 그 어떻게가 개연성이 없어요. 네. 그냥 의인이 정말 이 사람이 인덕을 믿고 의인이 도와주는 거야. 다 모든 게.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게 없는데 그 개연성 없음이 오히려 그 원작의 재미거든. 네. 갑자기 나타나서 나 연쇄살인마지만 형 정말 착한 것 같아 도와주는 거야. 그런 식인 건데 그게 재밌고 웃겨.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동화적이네요. 동화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소박한 결론이 감동적인 거예요. 네. 모두의 도움 끝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요 정도지만 이거에 만족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자라는 어떤 이런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오는 건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저기 무슨 열사잖아. 네, 그렇죠. 열사가 되잖아. 네. 그러면 그래놓고 앞에 어떻게는 다 없잖아. 어떻게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방금 일본에서
일본판에서 나오는 갑자기 등장 개연성 제로의 그 에피소드 이 국면 해결 과정을 그나마 개연성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거죠. 그 어떻게 정확히 구현이 안 되니까. 왜냐면 레퍼런스 원작을 사왔는데 원작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안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거지. 네. 그럼 다른 데서 또 지금 원작을 돈 주고 사왔는데 다른 거에서 지금 또 찾고 있는 거야 그거를. 네, 말씀하신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골자죠. 그리고 뭐 저기 뭐 국내 그 비슷하게 히트했던 뭐 내부자들이라든가 뭐 비밀의 숲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계속 인용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올리브영인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탈출할 때 그 헤어스프레이를 그 요원한테 뿌리고 도망치는데 그런 류의 그 장치들을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원작엔 그게 필요가 없거든. 원작은 오히려 헤어스프레이를 그냥 누가 줘. 너무 왜냐면 원작의 설정인 주인공이 좀 잘생겼다 이 의인이다 보니까 머리를 뭐야 만약 헤어스프레이 쓰고 싶었으면 그냥 준다고 잘생겨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럴 거야. 거기서도 도망가면서 올리브영에 들어갔는데 이거 하려니까 사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주세요. 이러니까 저기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그걸 심어야 되니까 컷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샷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 뿌리자고 그 앞에 거까지 깔아야 되니까 일일이. 왜냐면은 그걸 압축시킨다는 게 뭐냐면 전체 톤앤 매너가 맞으면 그러니까 그 압축이라는 게 그 부분을 뛰어넘어도 되잖아요. 그런 세계가 설득이 보는 사람한테 설득이 되면 생략이 자연스러워지죠. 맞아요. 그죠. 네. 그 일일이 그거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얘기했던 모든 주조연들이 되게 지금 중요한 캐릭터인데 병풍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 병풍이 안 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이돌로 등장하는 김유정 씨. 수아 역할로 나오는 김유정 씨. 김유정 배우가 그 얼굴의 아름다움,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그 화면을 장악하잖아. 점 진짜. 근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안 좋게 봐서 하나하나 다 거슬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김유정 씨의 캐릭터가 약간 의리 있는 사람이지만 좀 싸가지 없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뭔가 어린 그 스타의 컨셉으로 나오죠. 아저씨 뭐 반말을 띡띡하죠 사실은. 근데 너무나 전형적인 거예요 그게. 그지. 근데 그런 장면들이 넘쳐나서 영화에. 영화 전체가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은 괜찮아 보이는 거야 외려. 그 정도가. 그러니까 뭐 괜찮아 뭐 어쨌든 상관없는데 그것마저도 좀 새롭게 하려는 어떤 생각조차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작부에서 허가한 업무 지시서에 검증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나는 그게 나한테 먹힌 거야. 이건 검증돼서 먹혔다라는. 그리고 김유정 배우가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샷들이 뭐 이렇게 너무 전형적이어서 걸리는 것들 어디선가 배워 이렇게 뺏겨온 듯한 것들이 그런 작은 것들이 저는 걸렸는데 그 추격신에서 그 차 막 뒤집고 구르고 이러잖아요. 네. 거기서 본거였나 뭔가가 뭐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마블에서 보는 슬로우 걸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장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게 그 장면에서 들어갈까 하니까 쓴 것 같아요. 그것도 거슬리고 한효주 씨가 중간에 키스하는 장면 뽀뽀. 그 장면에 그 샷은 그냥 건축학 결혼이나 일본 영화에 나오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로 나오는 그 샷들이 그대로 거기서 햇살 부딪히면서 저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영화. 그리고 그렇게 좋아.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얘기해. 나도 왜 꼭 음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왜 어린 시절에 밴드하면 왜 다 그대 얘기냐고. 아니 레퍼토리가 여러 개 얘가 쌍팔 그러니까 그거에 페이소스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랑 비슷한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어릴 때 밴드 한다고 하던 애들의 그 레퍼토리는 전국이 똑같았어요. 그대에게 한국 노래 할 때는 그대에게 외국 노래 할 때는 제 세대는 너바나의 스매질 라이크 틴 스피리트 거기에서 연주 좀 내가 좀 한다. 라고 하면 익스트림의 수지 하는 그리고 레퍼토리 있거든. 메탈리카의 뭐 이랬는데 그건 전국에 있는 밴드가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그걸 로망으로 소환을 할 거면 나는 이제는 그 정도 재현을 했으면 이제는 그런 레퍼토리가 밖에 없었지라는 거에 대한 메타적인 시선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게 거기서 감동을 주려고 하잖아. 그게 웃겨야 된다니까. 그대에게가 또 그대에게야. 왜냐면 예를 들어 그대에게는 또 응원가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사골에게야 이래야지. 진짜 저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나올 때. 이런 거 에피소드는 그냥 그대에게를 틀면 당연히 감동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좀 별로라는 거지. 아까 캐스팅한 거에 연장선하고 비슷한 연장선인 것 같은데 캐스팅을 통해서 배우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대가 갖고 있는 맥락을 영화 안으로 차용해보고 싶은 건 거야. 이건 너무 게으른 선택이라는 거지. 왜냐면은 원작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골든 슬럼버란 노래가 두 곡을 따로 붙여놓은 건데 되게 노래가 달라요. 그죠. 근데 그 노래를 붙여놓으면서 그 대사를 쳐요. 그 비틀즈가 서로 이제 틀어졌을 때 노래를 녹음하고 혼자 남은 폴이 이 노래를 붙였는데
과연 그 친구는 친구들이 모두 사이가 안 좋아 떠났을 때 혼자 이 노래를 붙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대사가 그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향유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이 대사만 들어도 뭔가 이게 오잖아. 그러니까. 왜 골든 슬럼버와 비틀즈라는 메타포를 섞어서 나의 과거의 대학 동아리 시절의 친구들이 소환되는가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그런 메타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로 치면 뭐 본인은 저기 뭐야 그대에게 뭐 그랬다지만 우리는 이제 기타를 조금 치면 브레이킹 도로 8비트부터 시작해서 진진진진진진 주다스 프리스트가 내한 공연 옵니다. 근데 이 8비트부터 시작하는데 기타를 좀 치면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 웃기고 재밌잖아. 네. 재밌으면서 웃기지만 또 뻔하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는 겨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삽질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맥락으로 이렇게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보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코드들을 감독님이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대에게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대에게를 즐겁게 들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들었던 야, 이 노래 정말 재밌지 않냐라는 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기억과 추억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코닉한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코닉으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지. 그 진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 사실은 옛날에 그 히트했던 그 쿠루미 노래 저기 누구야?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쿠루미가 히트를 했죠. 자 잠깐 미스터 칠드런. 미스터 칠드런의 쿠루미가 히트를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UCC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 일본의 그 뮤직비디오가 그 히트를 했는데 그 쿠루미 감성이잖아요. 이게 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운 인생 그 비슷한 영화 또 뭐였죠? 그 비슷한 브라보 라이프인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 라던가 뭐 김광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소환을 해서 재현을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세대들은 뻔해. 90년대 80년대 학번들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쿠루미 나오니 쿠루미도 거의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그죠. 20년 가까이를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그런 인용과 재현에 대한 메타적인 사고라든가 혹은 리뉴얼이 없어요. 쿠루미는 지금 봐도 그 메타가 좋기 때문에 지금 봐도 새로워요. 지금 봐도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각자 흩어져서 라면 가게 뭔 가게 하고 있는 아재 할재들이 그 우연히 그걸 보고 방구석에 있는 기타를 꺼내든다라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그 톤이 어차피 이게 그 쿠루미 뮤직비디오 자체가 노래는 감동적이지만 뮤직비디오 영상의 톤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니들 보기 웃긴 거 알아. 코믹하죠. 코믹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웃긴 거 알아. 웃긴데 나는 네가 웃더라도 진지하다라는 그 양가적인 톤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거리두기가 된단 말이야. 거리두기가 원작 그 완성도라는 게 사실 거기서 오는 건데 그런 종류의 거리두기가 이미 쿠루미에선 뮤직비디오임에도 불구하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즐거운 인생, 브라운 마이 라이프 뭐 요번에 지금 얘기한 골든 슬럼버까지 거리두기가 안 돼요. 이게 짱이고 이 세계가 내가 보낸 청춘 니들은 모르지만 난 짱이고 뭐 이런 식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남들이 그걸 우습게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혹은 저 아저씨 왜 지래라는 종류의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너네가 뭘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지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두기봉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기봉 감독 영화가 그 홍콩 영화 전성기의 액션들이나 누아르물들 재현을 하지만 두기봉 감독의 태도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지금 시대하기에는 촌스럽고 웃긴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멋있는 것 같아 안 그렇니? 라고 맞아요. 물어보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정색하고 그 옛날 553처럼 다시 그 똑같이 재현을 한다? 웃기지. 비둘기 날아가고. 코미디야. 근데 그치? 두기봉은 그걸 코미디성이 있는 걸 알고 찍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잡히는 건데 예를 들어 골든 슬럼버부터 해서 요즘 그런 그 응팔류의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거리두기 없어요.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의 좋은 레퍼런스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 그 감독님이 만드신 거 있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감독님 중에 하나인 베이비 드라이버. 영화요. 베이비 드라이버.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 이분이 쇼 오브 더 데드도 만드시고 그런 분인데 이 베이비 드라이버가 메인 테마곡이 그 코모도스 라이오넬 리치의 이지란 노래인데 이게 이지가 엄마가 라이오넬 리치예요. 이지란 노래를 엄마가 좋아했고 엄마가 부른 버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렇게 계속 이지란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이지란 노래가 옛날 시절 철진한 팝송이 불러주는 그 어떤 그 감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 얘가 약간 애가 또라이잖아. 그런 노래만 듣고 있는 얘라는 그 거리두기가 되게 적절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 아직도 이런 노래만 듣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애가 듣고 있는 노래가 진지하게 순간 훅 들어오는 순간에 그 이지란 노래가 관객들로 하여금 확 어떤 감정적인 개연성을 강하게 일으키거든. 근데 여기는 그런 거리두기가 전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관객들은 그대에게 트는 순간 울 사람들이야. 다 울어.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정리가 되는 게 그 예를 들어 강동원이 갖고 있는 취향, 강동원 씨가 실제 주인공 이름이 뭐죠? 김건우와 실리콘으로 보냈죠. 김건우와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취향이 촌스러운 386 아재들의 취향으로 천대를 받거나 우습게 보일 수 있는데 꼰대들 취향인데 이 아저씨들이 어떤 드라마를 겪고 나서 그 끝에 그대에게를 연주를 했을 때 아 이렇게 멋있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요 메타적인 시선, 거리두기가 기본적으로 돼줘야 그랬어야 코미디도 구현이 가능했을 거고 감동도 구현이 됐을 네, 것이고 감동도 구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색하고 몰입하고 진지하니까 이 양반 왜 혼자 진지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흔히 방금 말한 그런 노래를 듣고 흔히 사람들이 욕할 때 그런 촌스러운 386 꼰대 아재들 취향이라고 뭐 꼰 취향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게 이 영화를 그 밈으로 그 노래를 그 밈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노래를 감독님 미워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정말 미워서 너무 미워서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그대가 재생되는 일 없게 하겠다. 그럼 괜찮습니다. 방점을 찍겠다. 너무 미워서 386 꼰대들이 무슨 밴드 한다 이런 식의 설정 나오는 거. 내 영화가 마지막이다. 얼마나 추한지 내가 영화에 보여주겠어. 이런 식으로 찍은 것만 같은 거야. 진짜. 그런 느낌까지 들어. 왜냐면 그대에게가 어떤 맥락으로 들을 땐 좋을 수도 있고 진짜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386 꼰대라고 해서 386 그분들이 좋아했던 노래를 어떤 맥락 어떤 위치에서 들을 땐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떨 때 들을 때 촌스러울 수 있는 거고 그건 상황에 따른 거지. 그 드라마가 설득을 해나가는 거지 그 과정을. 그렇죠. 그걸 영화가 그걸 설득해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동세대가 보고 만약에 그분들에게 바치는 세레나데라고 친다면 동세대가 보고 그랬어. 그리고 그 동세대가 아닌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감수성에 깊이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걸 보고 저는 그대에게 신해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신해철 안티인가? 신해철 극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막 하면 참 구차하게 들리지만 사실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과 그대에게 세대도 전혀 맞지도 않아요. 나이대와 이 느낌이 강동원의 그 얼굴로 그 나이대를 생각해봐도 안 맞잖아요. 사실은. 강동원 나이대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가요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다못해 민쌈자에 남자를 몰라 이런 거 불렀었겠지. 물론 영화 속 인물들이 어떤 감독의 뭐 자아의 투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그러면 맞아야죠. 이 나이대가 이런 취향을 갖는 유일한 세대는 뭐냐면 99년에 이미 한총련은 망했는데 그때 뒤늦게 그 운동권 학생회 하면서 형들한테 배운 취향으로 음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80년대 중후반생인데도 이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구리다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취향인 거고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들릴 수 있어. 근데 이 영화가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티테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그거예요. 이 영화가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극혐하고 있다. 외려. 혹은 극혐하는 사람 관객을 양산해내려고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에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촌스럽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는 노래고 노래 자체 좋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감독님이 안틴 거 맞네요. 그러놓고서는 골든 슬럼버라는 맥락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틀즈 좋아하지만 골든 슬럼버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익숙하거나 흔히 흔히 듣는 곡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골든 슬럼버라는 단어의 뜻도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헤이주드지. 헤이주드 레디비 에스터데이지. 그럼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그럼 골든 슬럼버라는 걸 가져왔을 때 그럼 골든 슬럼버라는 곡이 영화 안에서 갖고 있는 맥락이 뭔지라던가 그러면 골든 슬럼버의 역할을 여기 한국 버전에서는 그대에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럼 제목을 그대에게로 바꾸든가. 그렇죠. 맞아. 그대에게라고 했으면 맞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의도가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의 유일한 미덕 제가 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동원이 둘이 나온다? 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덕이냐면 난 그 약 인정해. 3분 정도? 왜냐면 여기서 강동원 씨가 사실 강동원 씨가 비율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얼굴은 살짝 제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투덕하게 나오면은 장동건 씨처럼 어느 순간에조차도 굴욕이 없다가 아니라 어떤 순간엔 조금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인정해요. 영화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올 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도 좀 그 후루한 거 있고 그러다가 요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원래 강동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끈하네. 그래도 역시 강동원은 역시 좀 이렇게 입어줘야지라는 약간의 팬 서비스. 문득 말씀하신 이 두 개가 네. 기획될 때 의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굉장히 네. 큰 주점이에요. 네. 그 장면 자체에 엄청 에너지를 쏟았다는 게 왜냐면 보이죠. 거기가 웃긴 게 일본에서는 오히려 거기가 더 사실주의적으로 들어가요. 흐린 CCTV에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성형은 했지만 똑같진 않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흐린 CCTV 안에 지나가니까 누가 봐도 그냥 대충 거기다가 앵커가 멘트해버리니까 같구나라고 그냥 인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지 그 성형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일본판에서는. 여기는 나와버리잖아요. 목소리 똑같아. 내 말이. 더 웃긴 건 페이스 오프적인 모먼트야 이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있어. 뭐. 이 사람 그 강동원 주인공 이 그 김건우 씨가 네. 되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김유성 씨가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민씨로 나오는 강동원 가짜랑 네. 싸우다 죽잖아요. 네. 그땐 또 그럼 그 다음에 도망가느라 바빴더라도 아저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거긴 또 그게 없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 아니면 사페야. 뭐 추모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은 일본에선 김희성 씨가 맡았던 역을 연쇄살인마가 하는데 그리고 아주 어린. 그 연쇄살인마가 죽을 때 되게 슬퍼요. 근데 사페 자기 친구 아니면 사페야. 사이코패스야. 뭐 그 아저씨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죽겠지 뭐 이런 느낌인가? 짤 있는 거 뭐 어쩌라고. 그 김희성 씨 나오는 장면들이 보면은 이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지네크만 했던 네. 역할을 그대로 가는 그대로잖아요. 아마 심지어 연기 톤조차도 비슷해요. 제가 맞아요. 봐도 그래요. 네, 시니컬하고 날카로운 이 톤도 비슷한데 정주지 않으려는 그 태도. 예. 근데 김희성 씨가 그렇게 민 씨가 많이 그 나오고 안에서. 뭔가를 많이 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그 김혜성 씨가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캐릭터를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그 그죠. 역 자체가. 네. 예. 난 뭐 어떤 디렉션이 없었을 것 같아. 전 설마 감독님이 죽일 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예를 들어 어떤 의외성을 주기 위해서 헉하는 느낌을 줘야 근데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방금 말한 게 원작에는 있어요. 원작엔 있어요. 그 살인범이 죽을 때 진짜 헉해요. 연쇄살인범인데도 그리고 죽이게 심지어는 헉한다는. 연쇄살인마잖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걔가 죽잖아. 네. 근데 감정적으로 왜 헉하냐면 네. 내가 걔가 죽는 거에 갑자기 감정이 훅해. 네.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놀라운 거야. 아. 얘 연쇄살인마가 죽는데 내가 마음이 짠하다는 그 감정 때문에 더 훅한 거야. 심지어 그 원작에서는 어떻게 뭐 격투씬 이런 거 나오지도 않죠. 그냥 보면 하고 그냥 죽. 뭐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네. 격투씬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격투씬이 워낙 길고 상대가 강해 보니까 죽으니까 싸움에 졌구나 끝. 맞아. 아니, 그게 갑자기 본 찍잖아. 그 장면 네. 액션 톤이 본이잖아. 그게 아까 이 대표님 계속 말씀하셨던 그 괴랑 같은데 그냥 아이콘과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가져오기만 나오니까 했죠. 계속. 그럼 당연히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죽으면 슬프겠지. 이상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설명이 죽었으면 되는. 리액션을 해줘야지. 없어. 아무도 리액션하지 않아.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도 아웃 오브 안중이죠. 죽는 순간부터 그 후까지 계속. 뭐 이제 조금 쓰임이 다 많이. 했으니까요. 코미디도 그렇고 액션도 그렇고 어쨌든 액션은 그냥 액션이 아니고 액션을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코미디는 어떤 코미디를 할 건지 분명히 비전이 연출자라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 연출자가 이 같은 액션도 다 다르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키스키스뱅뱅 액션이 다르고 와일드 타겟 액션이 다르고 다이하드가 다르고 본 시리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액션 씬을 찍어낼 때 원하는 감정으로 관객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액션이야. 상황을 묘사하기에만 바빠요. 그러다 보니 의도가 없으니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카메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상황을 찍다 보니까 김희성 씨가 죽는 이 씬 전체, 이 액션 씬 전체의 목표는 아마도 강동원 씨가 그 드라마틱하게 탈출했다 플러스 그리고 그 반전. 반전으로 후에. 김희성 씨가 의외의 죽음을 당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헉하게 된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 의도가 이 앞에 설계된 액션씬 안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거야 계속. 그냥 강동원 두 명이 저는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대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대기업의 압박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연출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찍겠다는데 그걸 저기 투자해서 못하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난 이거는 분명히 연출자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할 말이 많은데 네. 다음 할 말 많은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박 박사가 독이 확 바짝 올랐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얘가 오늘 할 5편의 영화 중에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거야. 유난히 힘들었죠.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틀 포레스트나 버닝이나 보면은 특징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보면은 이해가 돼. 왜 그런지. 근데 맞아. 골든 슬럼버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맘 놓고 간다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있나라고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게 만들어. 제가 왜 골든 슬럼버를 올린 이유는 제가 원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특히 저 원작에서 그 다키우치코가 화약을 쏘면서 그죠. 가라 아오야기호 할 때 그 목소리 톤 아오야기호 그러니까 할 때 그때 진짜 눈물 나거든 진짜. 원작을 못 보고 이거 골든 슬럼버를 이거 한다 그래서 보고 궁금해져서 원작을 다운받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바쁘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여유가 없어서 이걸 약간 스킵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가면서 몇 초씩 그냥 대충 흘러가는 거 보일 때는 그냥 넘기고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장면에 이 폭죽이 터지고 그 딱 대사라는 그 순간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앞에 골든 슬럼버 한국편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더 여기나 이랬던 영화를 어떻게 그 스킵하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왔거든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그 한국의 장점이다 단점이랄 게 그 어떤 영화적 전통 다른 분야도 사실은 대중문화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이제 영화에서 영화적 전통이 깊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뭘 해도 되고 나쁘게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놈 인권택 감독의 100편을 지금 무시하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좋은 선례들이 없다가 이제 생긴 게 이제 한국 영화가 90년대 이후에 네. 생긴 역사잖아요. 사실 거의 2000년대 이후로 쌓아놓은 그렇죠. 레퍼런스밖에 네. 없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 이후죠.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선례가 되는 영화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좋은 선례들을 자꾸 반복하려는 네. 관성이 있어요. 그 심지어 이제는 그 좋은 선례들이 TV에도 있으니까 TV의 선례도 따라하려고 그러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거에 검증된 거 자기가 이 상상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좋은 거에 합이 다 좋은 거일 수가 없는데 맛있는 케찹 맛있고 된장 맛있다고 합치면은 그게 좋은 맛이 그럴 수도 있을까?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보고 싶은데. 좋은 레시피인데. 예쁜 것만 다 모았다고 미남 미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남 미녀는 된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밸런스라는 게 중요해요. 궁극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좋은 거 예를 들어 일본의 좋은 원작이 이런 짠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한국이 잘하는 액션과 좋은 기럴싸한 배우들과 이런 거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 건 잘하지 하면서 했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너져버린 이 밸런스. 라는 것들.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 자체가 원래 담고 있으려고 했던 그 감정선과 비전이라는 거를 한국식으로 잘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어떤 식으로 똑같은 한국식 액션이 아니라 골든 슬럼버라는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좋은 액션이 뭘까라는 연구가 있었어야 됐고 그걸 붙여서 더 강한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 그런 영화는 이상 어딘가 저기 있겠죠. 17차원 네. 어딘가 있을 수 있겠죠. 평행우주 한국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에 합이 좋은 거겠지. 라는 이런 막연한 비전. 그러니까 일본판 주연 사카이 마사토보단 강동원이 잘생겼으니까. 아니 잘생긴 건 몰라. 사카이 마사토 꽤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죠. 다만 이제 여러분 지금 등신이 좀 좋다. 사카이 마사토 그렇게 키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잘생겼네. 강동원 씨가 세어났을 때 그건 이제 압도적으로 그 피지컬은 우월하니까. 근데 생긴 거는 이분 그 한자와 나오기 주연 그분이구나. 그분이죠. 개그에 좀 더 능하신. 예. 물론 도계자 이걸로도 유명하신데 어쨌든 이 사카이 마사토보다 강동원이 이렇게 기럭지라든가 길고 풀샷이 좋고 한국이 또 이런 액션 한번 또 블록버스터 이런 모든 어떤 그러니까 돈이 투자되기 위해서 검증하고 싶은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망하게 된. 그 영화가 흥행이 못한 걸 저희는 망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 영화가 내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붕괴하는 걸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망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잘못된 기획의 전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원작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 일본 얘기들이 그냥 한국이랑 잘 붙을 것 같아.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안 붙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역사적 맥락과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까 이제 좀 이따가 또 다른 작품 얘기하면서 네. 인랑이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랑 그 일본인들이 겪은 역사적 궤적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토대나 전혀 달라요. 다만 같은 동아시아인데 뿐이지. 전혀 다른데 달라요.
그 작품들이 나온 맥락들이라든가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 상태로 오해도 돼요. 한국적으로 잘 로컬라이징 하면 되니까. 자꾸 그런데 기계적으로 재현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재현해야지라고 하니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남쪽으로 튀어 잠깐 얘기할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감수성이 그래서 시대 시민들에게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그 어떻게에 대한 그런 TPO가 다르고 우리도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자를 수 있는 거와 천황을 폐위시킬 수 있는가는 다른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해버린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체제에 저항하는 한 개인을 묘사할 때 그렇죠. 성공한 386 혹은 그 세계관을 수혜를 받은 이후의 세대가 한국 세대가 보는 방식과 실패한 전공투와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세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제 발전을 해버렸던 역설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겪다가 다시 버블 다시 붕괴로 버블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를 본 거. 왜냐하면 그 사상이 성공 못하면 세계가 붕괴할 줄 알았는데 세계가 오히려 잘 됐잖아요. 일본이 부국강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세계를 그런 모순된 세계관 속에서 세계와 체제에 저항한 한 개인을 보는 일본인의 시각은 다르다고. 그렇지. 근데 남쪽으로 튀어도 그렇고 골든 슬럼버도 그렇고 바로 그 지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너의 전공투 우리 38 우리 같은 핏줄 아이가 뭐 자꾸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런 것들이 심지어 리틀 포레스트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맞아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그 세대의 영향을 단순히 한 일이 다르다 수준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라는 걸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실패한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정말 맹점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 네. 그 앞으로 너무 큰 맥락을 놓치고 있다. 그렇죠. 인랑 버닝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든 슬럼버 독이오른 박 박사와 함께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골든 슬럼버에 대한 제 감정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에 가까워요. 그게 더 나빠. 근데 굳이 얘기를 하라니까 좋은 얘기를 해보려고 찾았어요. 근데 강동원이 2배 이거밖에 없어. 약 3분 동안. 약 3분 동안 기쁨 2배. 물론 제 관점이 그렇지도 않아. 저에게만 오는 기쁨. 어쨌든 골든 슬럼버 때문에 또 이 회를 넘겨서 다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음 얘기가 무서운 게 다음 얘기가 이제 내일 얘기할 게 인랑입니다. 왠지 이걸로 끝날 것 같은 느낌. 인랑으로 얘들 대하 써서 있을 것 같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빠른 엔딩 그리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 이거 저 인사하셔야죠. 멀리서 오셔서 수고해주신 두백수님 감사합니다. 자, 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대표였습니다.